자, 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얘기했고요. 네. 그거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산 상태라고 얘기했고요. 차변이 자산, 대변이 부채, 대변의 자본.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은 내 거, 부채는 남의 거. 자본은 순수한 장사 미천, 순자산이라고 해요. 내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돈이 1억이 있는데 그 중에 6천만 원이 남의 거다. 그러면 순수한 내 돈은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계산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어제 이제 조금 배운 것 중에 1년을 기준으로 우리는 장기, 단기로 나눈다. 그 다음에 1년을 기준으로 유동성이 크다, 유동성이 적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현금화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있는 애들은 현금화가 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단기라고 얘기하고 유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에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 현금화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자산이나 부채에 비유동이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현금화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산의 종류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 물론 이 분류들 안에 계정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당좌자산. 얘네들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적금들, 그 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현금들, 이런 애들을 얘기하고요. 은행에 있는 예적금이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현금성 자산. 자, 얘는 실제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사용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보다는 범위가 조금 넓죠. 회계에서 얘기하는 현금. 수표도 그냥 현금이라고 해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할 거고. 그럼 이제 어떤 증서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얘기했었죠. 재고자산. 얘네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보면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네가 우리의 주 업무라고 얘기했죠. 상품 파는 게 주 업무다. 제품 파는 게 주 업무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일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들이 있었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받으러 온 지급어음, 외상하고 어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매출했다라고 한다면, 재고자산 매출이라고 한다면 무슨 매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재고자산이 아닌 애들을 매출했다라고 하면 무슨 처분이라고 얘기하죠. 매출. 요런 애들이 따라올 겁니다. 자, 요렇게 두 개가 1년 이내에 현실화가 된다. 단기, 유동, 요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 부동산, 토지 건물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어떤 증서, 증권 같은 애들, 매도가능 증권이라고 해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이나 주식 같은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유형, 형태가 있다. 자산. 네. 얘네들은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취득을 한 애들인데 건물이나 비품, 차량 운방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애들. 형태가 있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5번째, 무형자산. 내용은 똑같습니다. 1년 이상 사용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얘네들이 형태가 없는 애들. 그럼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없는 애들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특허권,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특허권. 그 다음에 6번째,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있습니다. 1년 넘어가는 애들인데 이 3가지, 3번, 4번, 5번에 해당 사항이 없다. 보증금 같은 거예요, 보증금. 자, 이 안에 이제 계정과목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현금화가 된 순서가 빠른 걸로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장부한 작성, 어떤 회사든지 장부 작성한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칸에 다 이거 들어가 있어요. 현금. 네. 두 번째 칸에 다 이거 들어가 있어요. 재고자산. 세 번째 칸에 네 번째 칸. 이런 식으로. 대분류 안에 계정 과목들, 소분류 또 들어가 있고 소분류 안에 계정 과목들. 이런 식이에요. 네. 자, 그럼 얘네들을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썼을 때 강조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렇게가 1년이네. 요만큼이 1년 이상입니다. 자, 이거 순서 외우실 때 앞글자만 따로 외우세요. 강조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당제, 투호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되게 간단해요. 부채는 유동부채랑 부채 분류.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유동부채 안에는 1년 안에 내가 갚을 거다.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겠죠. 1년 이내에 상환을 하겠다. 비유동부채는 1년이 넘어가겠죠. 1년 이후에 상환을 하겠다. 그래서 어제 보신 것처럼 유동부채 안에는 단기 차입금, 비유동부채 안에는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 한번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산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회사의 재산상태가 어떤 식으로 나열이 돼 있다.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계산이라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라는 얘기고, 손익, 수익과 비용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어떤 결과치를 뽑아내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그럼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기 빼기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손익계산서 계산은 당장 못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헷갈리니까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실기 넘어가시면 프로그램에 다 써있기 때문에 안 외우셔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 회사가 장사를 위해서 지출을 한 돈이냐 아니면 장사와 관계없이 지출을 한 돈이냐 요 정도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손익계산서 순 매출액이 있고요. 우리가 물건 판 금액. 여기에서 매출 원가라는 애를 빼요. 매출 원가는 우리가 상품 사온 순수한 매입 원가, 우리가 제품을 제조한 순수한 매입, 제조 금액. 그러면 판 금액이 10만 원이고 만든 금액이 2만 원이다. 그럼 8만 원의 수익이 남잖아요. 그런 계산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이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업활동해가지고 번 돈이죠. 장사해가지고 번 돈. 장사해서 번 돈에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운영비도 빼고 이렇게 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시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나온 수수익이요. 자, 여기에다가 영업 외수익을 더해 주시고 영업 외란 얘기는 장사랑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회사는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건물 임대해가지고 임대 수익이 나왔다. 이거 들어봐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해주고 임대 수익이 나왔다. 우리 회사는 전자제품 파는 회사인데 딴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도면 그려달라고 그래요. 도면 그려줘서 돈 벌었다. 이로 들어가겠죠. 장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빼기 영업 외비용 이렇게 계산하시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오는 거죠. 세금 내기 전에 우리 회사의 순수익이 얼마다. 여기에서 세금을 빼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 자, 이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구분해 주셔야 될 거는 영업 외비용이랑 판매비와 관리비. 요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 활동을 위해서 지출을 한 애들이다.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업 외비용은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업 활동은 장사입니다. 주된 업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애들이, 네. 물론 이제 회계 처리 연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네.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과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이 달라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좀 연습하면서 좀 익숙해지면 보시고, 당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첫 번째,
발생주의 원칙이라는 애가 있어요. 오늘 만약에 내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날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오늘 발생을 했어요. 그 통지서가 오늘 왔어요. 청구서가. 근데 그 청구서를 내일 모레 발견을 했어요. 그럼 내일 모레 회계 처리하는 거다. 발견한 날짜. 아니면은 오늘 발생한 날짜가 엊그저께니까 엊그저께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당연히 엊그저께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회계상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회계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대변이라고.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들이 막 들어가요. 대변에도 어떤 계정 과목들이 막 들어갈 거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춰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차변에 자산이 있는데 이기백이 100이다. 자리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대변에 부채가 있는데 이게 50이더라. 그럼 자본 금액은 얼마겠느냐? 차변합과 대변합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차변이 100이면 대변도 100이어야 돼요. 그럼 자본 금액은 50으로 잡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금액을 맞춰주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자본 금액이 50이 아니라 이게 80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차변합과 대변합이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회계 처리를 하시면서 차변합과 대변합을 맞춰주셔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의 기능은 자기 검증 기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출력 좀 하나. 자, 그럼 이 자기검증기는 요거 이용해서 계산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재무상태표 뜻이 일정 시점 재산 상태라고 했어요. 이 시점이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1월 1일 날에 일정 시점이 있을 거고,
12월 31일 날에 시점이 있을 거고, 이건 좀 이따 해야겠다. 이거 끊을게.